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의 자신감 근거 뭐냐 돌직구 질문 뒷회사 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이끌 핵심 당직자 인선을 13일 완료한 가운데 대변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혜령 신임 대변인의 과거 일화가 재조명되며 김혜령 대변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김혜령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3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직구 질문을 날린 인물이다. 김혜령 대변인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 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령 대변인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직설적으로 질문했다. 다른 기자들의 덕담 섞인 질문에 수월하게 기자회견을 해나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정은 김혜령 기자의 돌직구 질문을 받자 눈에 띄게 굳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면서 그래서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김혜령 대변인의 질문 내용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질문이 너무 무례하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과 민심이다, 속 시원한 사이다, 질문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맞섰다. 특히 김혜령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기방송에서 23년간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진 김혜령 대변인은 해당 기자회견 1년여 만인 2020년 2월 퇴사했다. 당시 김혜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희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제어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퇴사 직후 김혜령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혜령 대변인은 2020년 9월 국민의힘 대변인에 내정돼 2021년 6월까지 9개월간 활동했다. 대선 당시인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에서 활동했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가장 억센 수초인 180석 야당의 발목 잡기는 내년 4월까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이다. 5년 동안 단물을 빨던 거대한 이권 네트워크의 해체 위기를 맞은 좌파 그룹들은 정권을 중도에 익사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거대한 수초 더미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2017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그는 퇴임 후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치적 적절성은 차치하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풍산계 논란은 100번 양보해 문 전 대통령의 논리를 다 수용해줘도 냉혹하고 협량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든 부정적 이슈였다. 어떤 불리한 논란을 겪고 나면 그걸 상기시킬 수 있는 비슷한 소재는 피하려는 게 사람십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기르던 풍산개를 사실상 유기견 신세로 만든 직후 유기견 도끼 달력을 만들고 반려견의 죽음 추모, 새의 반려견과 일출을 맞는 모습 등 개를 소재로 한 글과 사진을 SNS에 연속해서 올렸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을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만들지 모르는 걸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봤다. 현 정권을 대놓고 비난한 신년사와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 2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 일행에게 한 발언들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절박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 정부 개혁이 자신이 구축한 좌파 시스템의 펀더멘털을 도려내는 쪽으로 가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설명이다. 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위축된 좌파를 향해 재집결 깃발을 든 것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호막을 더 단단히 하고 한때 자신을 대체할 위치를 노렸던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독수리에 쫓겨 둥지로 찾아든 작은 새처럼 품어주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범좌파 진영의 정신적 추장, 영적 지도, 청와대 핵심 참모를 지냈던 정치 원로는 검찰의 칼날이 서운 박지원에서 멈추는 걸 보고 윤 대통령이 자신을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의리, 좌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넘어설 자신감 부족 때문에 더 이상은 치고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 자신감에서 본격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이라 분석했다. 물론 그 어떤 비판도 문 전 대통령에겐 마이동풍일 것이다.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발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지자들에게 문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윤 정권 비난은 일관되고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수용자들의 반응이 아무리 상대적이라 해도 절대적 옳고 그름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넘겨주고 물러난 전직 국가원수가 후임 정부 공격에 직접 나서는 이런 행태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취지를 깨뜨리는 것이다. 더구나 집권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에 나라를 정신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퇴임 후까지 진영 편향적 발언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면 전직 국가원수로선 부끄러운 처신이다. 윤 정부의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 문 정권 청산의 속도와 강도를 내는 동시에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문 정권의 비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는 완수되지 않는다. 민노총과 시민단체 몇 개 두들긴다 해서 완수되는 과제가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지도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도 국민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윤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은 그 옳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길 자원과 수단이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유일한 길은 지지 세력의 외연을 넓혀 국회 권력을 포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 현 민주당 중추 세력과의 협치는 연목구어이고 민노층 등 강성 좌파 그룹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진보 진영의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 내에도 온건 진보가 존재하며 진보 진영 내 시민단체 학계 등에도 온건 합리적 그룹은 분명 존재한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 얘기를 듣고 합리적 대목을 적극 반영하며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깃발 아래의 강성 좌파는 자연스레 고립될 것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